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사칙연산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사칙연산 중에서 사실상 쉬운 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즉 플러스만 있어야 할 만큼 원리가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원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서버의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변환 툴을 넣은 계약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가 간단하다. 사칙연산 중에 덧셈만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더했다. 경기도 지역은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인천 지역은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 부산 지역은 진짜표 9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덧셈을 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제 플러스만 할 수 있는 변환 툴을 넣는 계약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즉 표를 모두 더한 결과값을 또다시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는 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실행됐는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최근에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인 민경욱 전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요. 입수해가지고 한미일보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죠. 서버 관리 계약서에 C 플러스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C 컴파일러 일종의 변환 툴로 이해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개발 도구라는 겁니다. 단순히 합산 연산만 필요한 선거 서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는 초등학생도 개발이 가능할 만큼 원리가 간단하다. 전국의 표를 모두 합산하는 더하기 기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까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인 수가 몇 명이고 투표자 수가 몇 명인가. 사전선거와 사후선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비교하면 어떻게 합산을 했는가. 몇 표당 진짜표당 가짜표를 그러니까 진짜표 몇 표당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는가.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계약서에는 버젓이 CC 플러스 컴파일러 요구사항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내부에서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하거나 외부에서도 해킹으로 같은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해킹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는 자바와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사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서버에 컴파일러가 설치되면 개표 로직 변경이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해져 득표율을 바꾸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요, 정부 운영 장비에는 해킹이나 전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C 컴파일러를 백으로 가는 게 정부 운영 시스템 기본 운영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 국제보안 표준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까면 알 수 있겠죠.
민경욱 전 의원은요, 이 계약서는 조작 가능 환경의 존재를 입증하는 1차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금고에는 돈만 있어야 숫자가 그대로인데 돈 찍는 기계가 있으면 당연히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미일보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술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보가 말이죠. 이 계약서에 적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시 정보기반과로 전환을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한미일보 기자와 통화해서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없어 내용을 모르고 어떤 계약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소관과를 찾아 기술적인 부분인지 먼저 문의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 4.15 선거니까 2019년도에 계약서가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반과라는 게 번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 분명히 모든 선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6.3 대선은요 사전선거의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국외 투표도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고요. 사전선거 관외가 아니라 관내 사전은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도 있지만 이거는 숫자는요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가 이렇게 사칙연산인데 사칙연산 중에서도 덧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초등학생도 말이죠. 초등학생도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 가능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개발이 가능할 만큼 원리가 간단하다니까요. 아니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후보별. 그러나 여러분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세잖아요. 이런 데는 진짜표 9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C 컴파일러 기능을 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 계약서에 C 플러스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죠. 변환율 숫자가 이제 가공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까면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점검해보자 하니까 그 당시 문영배가 말이죠.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영배가 뭐 했습니까?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는데요. 2020년 4.15 선거에 그 민경욱 의원이 선거소송을 했을 때 말이죠. 그때 대법관들이 그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있는가 없는가. 그때 그 서울지방법원의 그 쥐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그 당시 재판관, 연구재판관인가 했을 때 그 선거소송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위조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구나. 그런데 이 검은 카르텔입니다. 이 사법부의 이 대법관 또 지역선거관리원장들이 다 법관 출신 아닙니까? 이거를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같은 한편한 얘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 선거소송에 있어서 훌륭한 재판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부정선거 해가지고 상고까지 간 재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법관이 양심에 의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올바르게 나는 판결하는 법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믿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말이죠. 응?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훌륭한 재판관이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검은 카르텔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이 안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배가 말이죠. 지금 침몰 상태에 있습니다. 직전에 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8.15 그리고 8월 16일 토요일 날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백만, 천만 명 이상이 뭉쳐서 국민 저항을 해야만이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뭐 어떻게 잘 되겠지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잘 굴러왔는데 이거는 한미동맹 강화 덕분입니다. 한미동맹. 미국이 지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키는 나라가 한국, 일본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과거에 필리핀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위기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복합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기본 질서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범죄자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겁낼 거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죄진 게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저자들이 구테타를 벌린 거고 그들이 범죄자입니다. 그들이 국헌문란한 거예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21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을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다 100% 기억은 못하지만 그냥 이름만 대더라도 저 사람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이걸 말이죠. 언론에서 기사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대한민국 망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누가 망쳤습니까? 노조가 노조가 망쳤습니다. 언론 노조 뭐 사회는 누가 망쳤습니까? 언론에서 망쳤지요. 선거는 누가 망쳤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망친 거지요, 여러분. 자,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